예,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 도시화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도시화 곡선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 곡선은 이제 도시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요렇게 아래 그래프처럼 요렇게 영어에 무슨 자처럼 생겼습니까? 소문자 S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S자형 곡선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도시화 곡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경제 발전 수준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시간이 즉 현대로 오면서 경제 발전 수준은 높아진다,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로축은 도시화율입니다. 그죠? 그럼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도시 거주 인구 비율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화 과정은 총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경계선이 딱히 막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 정도 선, 한 30%고, 한 70% 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요 정도 선에서 단계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 단계, 두 번째는 가속화 단계, 세 번째는 종착 단계로 이제 과정이 거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초기 단계에는 일단 도시화율 자체가 어떻습니까? 도시화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죠? 도시화율은 낮다. 그죠? 전체 30%밖에 차지하지 않으니 낮은 거죠. 나머지 70%는 촌락이니까. 그러면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럼 대다수가 지금 촌락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산업 구조가 몇 차 산업 중심이더라? 그렇죠. 1차 산업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곧 뭐더라? 곧 농업 사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화 단계입니다. 자, 가속화 단계에서는, 자, 보면은 도시의 숫자가 지금 40%, 50%, 60%, 70%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기에 뭡니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뭘 통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산업화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도시화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도시로 사람이 모여들죠. 일자리를 구하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중심인 사회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해서 사람들이 뭐하더라? 도시로 몰려들게 되더라.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촌락을 떠나서 이사한다 이 말이죠. 도시로 향하는 현상.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도시에 계속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죠. 도시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도 부족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이 너무 혼잡할 수 있고,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모두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해서 도시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착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는 그 기울기가 이제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그죠? 그거는 도시화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율의 증가는 둔화되더라.
도시화율의 증가는 둔화되고요. 이때는 이제는 뭘까 그 가속화 단계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에 거주를 했죠. 그죠? 근데 한 3, 40년간 도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는 내가 이 복잡한 도시보다는 좀 한적한 교외 지역이나 시골 지역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역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도시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그죠? 사람들이 몰리니까 도시로. 그럼 역은 거꾸로 역자잖아. 그죠? 우리가 거꾸로 수업이듯이. 요거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교외 지역이나 쉽게 하면 농촌으로 나가는 현상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교외로 빠져나가다 보니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도시화율은 둔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화는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화율이 90%가 됐지만 과정은 똑같이 겪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초기 단계에 해당했을까?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1차 산업 중심. 그럼 우리나라 1차 산업 중심은 그렇죠. 경제개발 이전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960년대 이전 사회에 우리는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산업화가 도시화가 나타나던 시기는 우리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가 그 가속화 단계에 해당이 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종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제 발전 수준을 한번 보게 됐을 때 국가별로 보면은 자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주로 농업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저개발국이라고 표현할게요. 저개발국들이 주로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업이 막 발전하는 그러한 국가들, 개도국이, 개발도상국이 가속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종착 단계는 그렇죠.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선진국들이 이제 종착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건 64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 도시화율과 관련해서 도시화 과정, 도시화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자, 이번에는 72페이지에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를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소개를 해놨죠.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랑 그래픽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산업별 취업자 현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산업, 지금 농림업 1차, 그 다음 관공업 2차, 그 다음 서비스업 3차 산업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시대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올수록 현대로 온다. 자, 그래서 산업별 취업자 수를 한번 보게 되면 1965년도에 농림업이, 즉 1차 산업이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구나. 그죠?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서비스업과 관공업이 지금 거의 한 80% 되고요. 지금 2015년에는 이제 거의 95% 정도가 2차와 3차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 거주 인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곧 뭐와 연결되더라? 도시화율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료지만 39.1%가 1960년대에는 도시화율이 이루어졌는데 2015년도에는 91.8%, 그만큼 47,000명이죠. 그죠? 4,700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는 이제 지역별로 그럼 얼마나 도시화율이 나타났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 100%입니다. 경기도 93%고 인천 97%죠. 대구, 부산,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들은 거의 99% 가까이 도시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도시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부 경북이나 경남이나 전남, 전북, 충남, 강원, 충북처럼 이런 지역들에서만 이제 비도시 지역, 그죠?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촌락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제주도도 역시 90%가 지금 도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73페이지에 자, 토지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면은 왼쪽 1975년도 같은 경우에 집이 듬성듬성 있고 주로 나무, 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지금 2015년은 나무가 듬성 있고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죠. 그만큼 도시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주거 지역의 면적이 제곱킬로미터인데 945 제곱킬로미터에서 2620, 상업도 94에서 329, 공업도 250에서 1158, 다 2배 이상,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아파트 비율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전체 총 주택이 470만 호 중에서 아파트가 9만 호에서 1.9%가 1975년도에 데이터였는데 2015년도에 보게 되면 전체 59%, 약 820만 호가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 수도 전체가 70년대는 13만 대, 2015년대는 2100만 대 가까이, 지금은 아마 2500만 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종수를 보게 되면 89년도에는 92종이었지만 이게 점차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246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꾸 생물의 다양성은 감소한다는 거죠. 범죄 발생 건수도 역시 도시가 많아지게 되면서, 즉 사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범죄 발생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에 대한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발달과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 시간대별로 서술을 하였는데, 자, 1950년대 우리 전쟁이 끝난 이후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서 전부 복구합니다. 전쟁에 대한 복구를 하게 되고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에 의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노동력 하나 가지고 경공업을 발달시키죠.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가발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와 공업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더라, 이촌 향도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고 산업철도도 6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60년대에는 이제 노동력만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돈을 좀 벌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뭐가 낮더라?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부가가치가 좀 높은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는 이제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우리나라 이제 무역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고요. 또 이촌양도는 매우 많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화공업의 중심의 도시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남동임의 공업지역과 같은 울산, 포항, 그죠? 그다음에 부산, 그죠? 그냥 광양, 뭐 이러한 도시들이 창원도 있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80년대에서는 이제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본이 우선시되면서 좀 더 경제는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 기계, 전자와 같은 이러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좀 억제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 국토 정책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게 돼서는 이제는 반도체와 전자와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공장도 많이 몰려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당과 일산과 같은 수도권의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더라.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분당과 일산과 같은 이런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이 되게 되고, 또 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 철도,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넘어와서는 이제 진짜 IT, BT와 같은 이러한 첨단 산업들, 그리고 정보기술, 융합기술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은 완만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어쨌든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분산 및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국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조금 많은 내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